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하기로 소문난 머슴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돌쇠.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남의 집머슴살이를 해야 했지만 돌쇠는 한 번도 제 처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돌쇠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외양간으로 가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쌓인 똥을 치우고 지푸라기를 깔아주었다. 소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함께 수고하자고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외양간 일을 마치면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다. 주인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돌쇠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독에 채워 넣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밭으로 나가 일했다. 보습을 끌고 밭을 갈고 호미로 잡초를 메고 물을 길어다 채소에 주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쉬지 않고 일했다.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돌쇠는 묵묵히 일손을 놀렸다. 이웃집 머슴 봉수가 잠깐 쉬었다 하라고 권했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해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대답했다. 봉수는 돌쇠더러 참 답답한 놈이라며 주인 영감이 뭘 알기나 하겠냐고 했지만 돌쇠는 그래도 자기가 받은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여겼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일터로 나갔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가거나 논에 가서 김을 매거나 집 안팎을 손봤다.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을 마치고 주인집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아침 준비까지 마치면 밤이 깊어 있었다. 돌쇠는 헛간 구석방에서 잤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고 허름했지만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다.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누우면 그걸로 충분했다. 주인 영감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다. 돌쇠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트집만 잡았다. 그것밖에 못하느냐며 요즘 먹을 게 좋아서 게을러진 것이라고 구박했다. 돌쇠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주인 영감은 내일부터 더 일찍 일어나라고 다그쳤고 이번 달 품삯은 깎아야겠다며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당연하다고 했다. 돌쇠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다른 머슴들이 견디다 못해 욕을 해대며 그만두고 나가도 돌쇠만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집 마님은 가끔 돌쇠를 불쌍히 여겼다. 돌쇠는 참 성실한데 너무 박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고 영감에게 말했지만 영감은 마님은 모르는 소리라며 머슴놈들은 채찍질을 해야 일을 한다고 잘해준다고 더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을러진다고 잘라 말했다. 마님이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고 하자 영감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3년이 흘렀다. 돌쇠는 여전히 성실했고 주인 영감은 여전히 인색했다. 어느 봄날이었다. 주인 영감이 돌쇠를 불러 뒷산 계곡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다. 산죽이 많으니 그걸로 바구니를 엮어야겠다며 큰 걸로 10개는 만들어야 하니 지게 가득 베어 오라고 했다. 그리고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며 늦으면 저녁밥이 없다고 경고했다. 돌쇠는 알겠다며 대답했다. 돌쇠는 낫과 도끼를 챙겨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향했다. 마을에서 뒷산 계곡까지는 1시간도 더 걸리는 먼 길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갔다. 봄 산은 생기가 넘쳤다. 새들이 지저귀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돌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산을 바라보았다. 참 좋은 날씨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혼잣말을 했다. 한참을 올라 깊은 계곡에 다다랐다. 물소리가 졸졸 들리고 산죽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낫을 들며 이제 시작해볼까 하고 중얼거렸다. 산죽을 베려고 낫을 휘두르던 중 그만 돌뿌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말았다. 순간 몸이 비탈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돌쇠는 아이고 하며 비명을 질렀다. 쿵쿵쿵. 몸이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한참을 굴러내려갔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온몸이 욱신거렸다. 돌쇠는 아파하며 어디 다친 데는 없나 하고 몸을 살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팔다리를 만져보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긁힌 상처가 났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돌쇠는 휴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돌쇠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새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돌쇠는 어라, 저게 뭐지 하며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금빛 광석이 바위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게 아닌가. 놀라운 광경이었다. 돌쇠는 이게 설마 하며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손에 침을 뱉고 광석을 흔들어 보니 조금씩 흔들리더니 뚝 하고 떨어져 나왔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광석이었지만 묵직했다. 해가 비치자 눈이 부실 만큼 황금빛으로 빛났다. 돌쇠는 광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혹시 이게 금광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돌쇠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궁핍하게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이야. 주변을 더 살펴보니 바위 틈새마다 금빛 광석이 박혀 있었다. 꽤 큰 금광인 것 같았다. 돌쇠는 한참을 고민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다. 주인어른께 말씀드려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산은 주인어른 땅이 아니라 마을 공동 소유 산이니까 주인어른께 말씀드리면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차지하실 것이라고 판단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계곡이었다. 이곳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았다. 돌쇠는 우선 조금만 가져가고 이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금광석 조각 서너 개만 주머니에 넣고 바위 틈을 다시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조심스럽게 가려놓았다. 그리고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근처 나무에 작은 표시를 해두었다. 몸에 통증도 있고 다시 산죽을 베기 시작했다. 지게 가득 산죽을 베어 묻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주인 영감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감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며 해가 다 지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 돌쇠는 죄송하다며 산죽을 많이 베느라 그랬다고 했다. 영감은 흥하며 이것밖에 못 베왔느냐며 내일 다시 가서 더 베어오라고 명령했다. 돌쇠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돌쇠는 몰래 방으로 가서 금광석을 꺼내 보았다. 등잔불 아래서도 금빛으로 빛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돌쇠는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 이장 댁으로 향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어른이었다. 돌쇠가 한밤중에 찾아오자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 밤에 웬일이냐고 물었다. 돌쇠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다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장은 그러라며 돌쇠를 방으로 들였다. 돌쇠는 주머니에서 금광석을 꺼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냐고 물었다. 이장은 금광석을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금 아니냐며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놀라며 물었다. 돌쇠는 오늘 뒷산 깊은 계곡에서 발견했다고 산죽을 베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는데 그곳에 금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장이 금광이라고 되묻자 돌쇠는 그렇다며 바위 틈새마다 이런 금광석이 박혀 있었고 꽤 큰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장은 금광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틀림없는 금이었다. 이장은 돌쇠더러 혼자 알고 있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기한테 알렸느냐고 물었다. 돌쇠는 자기 혼자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었고 주인어른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았다고 뒷산은 마을 공동 소유니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장은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참 정직하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돌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마을이 든든하다고 칭찬했다. 돌쇠는 과찬이라고 겸손해했다. 이장은 아니라며 이건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이 산은 마을 공동소유니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야겠다며 내일 마을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돌쇠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장은 오히려 돌쇠가 고맙다며 이제 가서 쉬라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다음 날,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다. 이장이 큰일이 생겼다며 돌쇠가 뒷산에서 금광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며 금광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웅성거렸다. 이장은 금광석을 꺼내 보이며 이걸 보라고, 틀림없는 금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금광석을 돌려보며 감탄했다. 정말 금이라고, 우리 마을에 금광이 있다니 하며 놀라워했다. 그런데 돌쇠는 어떻게 이걸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이장이 설명했다. 돌쇠가 어제 산죽을 베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중요한 건 돌쇠가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에 알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어허하며 돌쇠더러 참 기특하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칭찬했다. 돌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며 자기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장이 말을 이었다. 이제 금광을 어떻게 할지,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해야 한다며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한 사람이 손을 들며 자기는 돌쇠가 발견했으니 돌쇠에게 전부 주는 게 맞다고 봤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며 마을 산인데 어떻게 혼자 가지느냐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갖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누군가는 그것도 좋지만 돌쇠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참 논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다. 돌쇠가 발견했으니 돌쇠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며 그게 공평하겠다며 찬성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조금만 있어도 된다고 사양했다. 이장이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돌쇠더러 주인 집에 말하지 않고 마을에 알렸으니 그 정직함에 대한 보답이라며 받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맞다며 돌쇠가 받아야 한다고, 마을의 자랑이라고 칭찬했다. 돌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과 돌쇠는 조금씩 금을 캐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많이 캐지 않고 매달 적당히만 캐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금광이 빨리 마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돌쇠는 금을 조금씩 팔아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다. 평생 남의 집 헛간에서 살았던 돌쇠에게 자기 집이 생긴 것이다. 내 집이 생겼다며 믿기지가 않는다고 혼잣말을 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였지만 돌쇠에게는 궁전 같았다. 밭도 조금 샀다. 이제 남의 밭을 갈 필요 없이 제 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매일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을 도왔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다. 사람들이 돌쇠더러 참 착하다고 칭찬하면 돌쇠는 아니라며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마을에서는 돌쇠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돌쇠의 옛주인 영감 귀에 들어갔다. 주인 영감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뭐하며 그 머슴 놈이 금광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지금 잘 산다고 화를 냈다. 영감의 마누라가 돌쇠가 정직해서 복을 받은 것이니 축하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영감은 무슨 소리냐며 그놈이 자기 밑에서 일할 때 발견한 게 아니냐며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우겼다. 마누라는 아니라며 돌쇠가 이 집 그만둔 후에 발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영감은 그래도 그 산은 자기 땅 근처 아니냐며 어떻게든 자기 몫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주인 영감은 불이 나게 돌쇠를 찾아갔다. 돌쇠는 자기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영감이야, 돌쇠야 하고 불렀다. 돌쇠는 고개를 들며 주인 어른이라고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다. 영감은 내가 금광을 발견했다며 그 산은 자기 땅과 붙어 있으니 반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돌쇠는 주인어른, 그 산은 마을 공동 소유라며 주인어른 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감은 이놈아 하며 내가 자기 집 머슴 살 때 발견한 게 아니냐며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소리쳤다. 돌쇠는 주인어른, 자기가 그만둔 후에 발견한 것이며 이미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주인 영감은 화를 내며 너 이놈 하고 소리쳤다. 자기를 배신했다며 자기가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돌쇠는 주인어른, 자기는 3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품삯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장이 영감더러 그건 아니라고, 돌쇠가 발견한 건 영감집 그만둔 후이고 그 산은 원래 마을 공동 땅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맞다며 영감이 욕심 부리시는 게 아니냐고, 돌쇠는 정직하게 마을에 알렸고 다들 의논해서 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인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쇠 편이었기 때문이다. 영감은 흥하며 좋다고 두고 보자며 도끼를 품고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영감은 밤새도록 생각했다. 돌쇠 그놈이 발견했다면 자기도 찾을 수 있다고, 금광이 그것 하나뿐이겠느냐며 분명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라고 혼잣말했다. 다음 날부터 주인 영감은 매일 뒷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계곡을 샅샅이 뒤졌다. 바위를 뒤집고 땅을 파헤치고 나무 밑을 살피고 물속까지 뒤졌다. 하지만 금광은 나오지 않았다. 영감은 이상하다며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영감은 집안일도 팽개치고 매일 산만 헤맸다. 농사철인데도 밭을 돌보지 않았다. 마누라가 밭에 잡초가 가득한데 안 매실 거냐고 물었다. 영감은 지금 그게 중요하냐며 금광만 찾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소리쳤다. 마누라가 하지만 올해 농사를 망치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걱정하자 영감은 시끄럽다며 금광 찾는 게 먼저라고 고집했다. 영감은 점점 더 미쳐갔다.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까맣게 타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금광은 나오지 않았다. 영감은 돌쇠 그놈이 혼자 다 캐가는 게 틀림없다며 자기가 못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없어진 것이라고 우겼다. 분풀이로 돌쇠를 찾아가 욕을 퍼부었지만 돌쇠는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돌쇠는 주인어른, 자기는 매달 조금씩만 캔다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감은 거짓말이라며 내 혼자 다 캐가고 있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라며 자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주인 영감은 몇 달을 그렇게 헛수고만 하다가 집안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렸다. 올해 수확할 곡식이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산에서 금 찾느라 일꾼도 제대로 못 쓰고 밭도 제대로 못 가꿔서 빚만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하며 영감이 금광에 미쳐서 집안을 거덜냈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니 복도 달아나는 것이라고, 돌쇠는 조금씩 나눠 쓰는데 영감은 한꺼번에 다 차지하려고 하니 그렇다며 혀를 끌끌 찼다. 결국 주인 영감은 가을이 되자 곡식이 없어 쌀을 사야 했고 빚을 갚기 위해 밭 일부를 팔아야 했다. 금광을 찾겠다는 욕심에 오히려 재산만 잃은 것이다. 한편 돌쇠는 여전히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만 금을 캐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에 우물을 팠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까지 물 길러가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돌쇠 덕분에 편해졌다며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돌쇠는 또 마을 서당에 책을 기증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기도 어려서 글을 못 배워서 고생했다며 아이들은 글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더욱 존경했다. 금광은 오래오래 마르지 않았다. 조금씩만 캐냈기 때문이다. 돌쇠는 평생 풍족하진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
주인 영감은 끝내 금 한 조각 찾지 못한 채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재산만 날리고 초라하게 늙어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욕심쟁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저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며 영감처럼 되려고 하느냐고 조금씩 나눠 쓰는 게 오래가는 법이라고 말하곤 했다. 몇 년 후 주인 영감은 결국 병들어 누웠다. 욕심에 사로잡혀 산을 헤매다가 몸을 상한 것이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평소에 인심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쇠가 찾아왔다. 손에는 약과 쌀을 들고 있었다. 주인 어른, 제가 왔다고 말하자 영감은 너는 하며 놀랐다. 돌쇠는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이거라도 드시라고 건넸다.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돌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하고 말했다. 돌쇠는 괜찮다며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위로했다. 영감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욕심만 부리다가 모든 걸 잃었다며 돌쇠를 보니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돌쇠는 주인 어른,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것이라고 말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주인 영감은 조금씩 나아졌다. 비록 가난해졌지만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해졌다. 돌쇠는 가끔 찾아와 영감을 돌봐주었다. 세상에는 참 묘한 이치가 있다.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래 머물지만 욕심쟁이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복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혼자 차지하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돌쇠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직과 검소의 미덕을 배웠다. 그리고 마을 뒷산 계곡은 복바위라 불리게 되었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바위라는 뜻이었다.